네, 4월 15일 목요일 오늘은 영민한 DJ 김영민 매니저와 함께하는 영민한 투자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매니저님 최근에 코스닥의 흐름이 좋았는데 오늘은 한 템포 쉬고 그 상승의 바통을 코스피가 이어받은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장중에는 3,200선도 돌파를 했었는데요. 향후 코스피 흐름 어떻게 전망하고 계실까요? 외국인들 수급이 일단 좋아지고 네. 있다는 게 가장 결정적인 이슈죠. 원달러 환율 때문에 일단 외국인들 수급이 4월 달 들어서서 계속해서 이제 순매수 기조를 좀 유지해주고 있다는 거. 수급적인 요인을 떠나서 뭐 비단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글로벌 증시가 지금 동반해서 같이 강세장이 이제 연출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코스피, 코스닥 누가 먼저 가느냐를 떠나서 계속해서 상승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는 관점이 좀 중요할 것 같고요. 일단은 국내 증시 이제 업종별 순환매 랠리가 계속 좀 이어진다. 실적 시즌이 이제 시작되면서 업종 대표주들 그리고 실적 호전이 기대되는 종목들이 계속해서 주가가 이제 좀 상향 조정이 좀 되고 있다는 부분을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국내 증시 계속해서 상승 추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또 간밤에 미국 연준에서 새로운 베이지북을 발표를 했습니다. 파월 연준 의장이 뭐 완화적인 통화 정책을 계속해서 이어가겠다라고 언급은 했지만 그래도 긴축 시기가 더 빨라지지 않을까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거든요. 맞아요. 뭐 기술주들이 조금 타격을 받은 것 같은데 앞으로의 전망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오늘 나스닥 지수가 좀 빠졌잖아요. 네. 근데 저는 사실 이게 뭐 큰 리스크라고 표현을 하기보다는 최근에 이제 아마존, 그다음에 구글 알파벳, 그다음 마이크로소프트, 애플도 이제 120달러 아래로까지 빠졌다가 최근에 이제 136달러까지 이제 가격이 치고 올라왔기 때문에 기술주들이 워낙 또 빠르게 이제 가격 회복을 좀 했거든요. 여기에다가 이제 오늘 베이지북이 공개되고 난 이후에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금리 인상 시기는 앞으로 이제 한참 남았다. 그러나 테이퍼링의 시기, 소위 말해서 이제 테이퍼링이라는 건 채권 매입의 규모를 이제 점진적으로 이제 줄여가면서 완화적인 기조를 이제 걷어들이는 시기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 테이퍼링 시기는 오히려 금리를 인상하는 시기보다 훨씬 앞당겨서 이제 진행할 수 있다라는 이런 이제 전망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어찌 보면 이게 악재다라고 이제 한마디로 표현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이게 차익 실현에 좀 빌미가 되면서 최근에 이제 가파르게 올라간 기술주들이 이제 조금 조정을 좀 받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시장은 뭐 오늘 보시는 것처럼 LG전자 흐름도 좋고 뭐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도 장 초반에 뭐 주가가 오히려 좀 반등 시도가 좀 들어오는 것처럼 기술주라든지 성장주들이 여전히 괜찮은 흐름이 좀 나타나고 있거든요. 나스닥 지수가 1% 빠졌다라고 해서 뭐 우리 시장도 동반해서 같이 빠지는 게 아니라 지금 국내 증시는 전반적인 투자 심리가 호전되기 시작하면서 뭐 웬만한 악재에도 좀 둔감한 그런 흐름이 나타난다라는 걸 어제도 제가 짚어드렸잖아요. 오늘도 이제 마찬가지의 흐름이 진행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국의 기술주들이 꽤나 크게 조정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뭐 코스닥 지수는 겨우 이제 한 0.2%, 0.3% 정도 조정받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코스피 지수는 오히려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뭐 철강주라든지 IT, 전기전자 업종들이 좋은 흐름을 보이면서 3,200선 안착 시도를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 대한 긍정적인 관점은 계속 좀 유지를 하시되 다만 약간 이런 노이즈들이 나오면서 오히려 주가가 출렁거릴 때 그걸 악재다라고 이제 받아들이는 것보다는 성장주들이 뭐 매일같이 올라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 성장주가 적당히 또 오르고 나면 또 경기 민감주들 쪽으로 또 순환매가 좀 들어오고 또 경기 민감주가 또 어느 정도 올라왔다 그러면 다시 또 기술주 성장주가 올라가는 이런 이제 템포를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신다라는 차원에서 시장의 이제 이슈들을 분석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나스닥의 조정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장은 키 맞추기를 나가면서 현재 견조한 흐름을 나타내고 네. 있습니다. 사실 오늘 개별 이슈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뭐 앞서 핫5 종목에서도 언급이 됐었는데 빅히트가 사명을 하이브로 바꿨잖아요. 네. 어제 급락세를 딛고 오늘은 또 강하게 올라와 주고 있습니다. 또 이어서 카카오가 또 액면 분할 이후 첫 거래일인데요. 오늘 현대차를 가볍게 제치고 시가총액 5위로 그렇죠. 올라왔는데 두 종목의 앞으로의 흐름 어떻게 사실 전망하실까요? 뭐 오늘 코스피 지수보다는 이 네. 두 종목이 이제 가장 좀 뜨거운 이슈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먼저 이제 하이브, 어저께 하이브의 주가가 좀 많이 밀렸는데 최근에 그래도 나름대로 이제 바닥권에서 꾸준하게 반등을 좀 하다가 어저께 이제 6개월 이제 보호예수 물량이 이제 풀린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매물 부담, 소위 말해서 이제 오버행 이슈에 대한 이제 우려 때문에 주가가 좀 급락을 했었는데 오늘은 뭐 장 초반부터 급반등이 좀 들어오면서 가격을 그대로 좀 회복해주고 있거든요. 사실상 뭐 이 오버행 이슈라는 게 시간이 지나면 어차피 다 지나갈 이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회사가 과연 어떤 방향으로 이제 변해가는지를 저는 조금 더 주목을 해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좀 들거든요. 좀 전에 우리 핫5 종목에서도 아주 자세히 설명을 잘 해주시는 것 같은데요. 실제로 이 하이브라는 기업이 국내 엔터 기업이지만 미국의 대형 기획사를 M&A를 하면서
그야말로 이제 우리나라 엔터 기업들이 해외 진출하는 방식을 아예 통째로 바뀌어버렸어요. 우리나라 아티스트를 막 열심히 키워가지고 이걸 미국 시장에 론칭시키는 게 아니라 그냥 미국 기획사를 그냥 인수를 하면서 세계 시장으로 진출하는 발판을 만들었다라고 보여지고요. 또 하나는 이제 플랫폼, 사실 이제 하이브가 역점을 좀 두고 있는 게 엔터 플랫폼으로서의 어떤 가치, 이런 것들과 이제 대형 IT 기업들의 협업, 이게 이제 기업 가치를 이제 상당히 좀 빠르게 증가시킬 수 있는 호재성 요인이라고 보여지거든요. 하이브 같은 경우에는 저는 오늘 반등 상당히 좀 의미가 있다라고 보고요. 한 28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까지는 무난한 이제 기술적인 반등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반면에 이제 카카오는 액면 분할을 하고 나서 오늘 장중에 무려 18%나 급등을 했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약간 다소 좀 과열이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실제로 이제 카카오 주가가 이 정도로 이제 급등을 하다 보니까 오히려 네이버의 주가가 더 싸 보이는 듯한 이런 효과가 나올 정도로 카카오의 주가가 뭐 물론 액면 분할을 했다라는 것 자체, 왜냐면 주당 가격이 막 50만 원, 60만 원 하던 게 5분의 1 돼가지고 10만 원대 초반에서 이제 거래가 되고 있으니까 좀 주가가 갑자기 좀 싸 보이는 듯한 느낌이 좀 들잖아요. 그리고 그동안에는 주당 가격이 너무 비싸서 매수를 못 하시던 분들도 개인 투자자분들도 이제 적극적으로 막 매수를 하려고 하시는데, 주가의 위치가 단기간에 너무 빠르게 좀 올라왔다라는 생각을 좀 지울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도 과거에 50대 1 액면 분할을 하고 난 이후에 한동안 기간 조정을 좀 거쳤던 것처럼 카카오도 오늘은 약간 이제 단기 고점이 좀 나오면서 앞으로 상당 기간 좀 매물 소화 과정이 좀 진행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하거든요. 미래에 대한 성장성, 뭐 자회사들이 지금 줄줄이 상장을 하려고 지금 앞두고 있는 상황이고, 카카오만 놓고 보더라도 실제로 뭐 더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은 좀 있지만 단기 과열에 따른 약간의 이제 매물 부담이 분명히 좀 존재한다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염두를 좀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카카오 액면 분할로 인해서 접근성은 굉장히 좋아졌는데요. 네. 다만 오버슈팅 구간에 들어온 만큼 추격 매수는 자제하자라는 의견 남겨주셨고요. 하이브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사업 방향성에 주목을 하면서 기술적인 반등을 기다려보자라는 의견 남겨주셨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우리 매니저님이 편입한 종목들 리뷰해보는 시간 이어가 볼 텐데요. 첫 번째 종목은 LG전자부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뭐 LG그룹주 전반적으로 잘 나가고 있는데 네. 앞으로 상승 탄력 이어갈까요? 특히나 이제 LG전자가 실적 발표를 하고 난 이후에 아니 실적 이렇게 좋았는데 왜 이렇게 못 움직이냐라는 이제 원성을 좀 많이 받았었는데, 제가 지난주 이제 4월 7일 날 LG전자 이제 실적 발표를 보고 여러분들께 이제 편입을 해드렸던 종목이죠. 오늘 주가가 지금 거의 6% 가까이 올라가면서 17만 원을 뚫어내고 있어요. LG전자는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말씀드리지만 너무 단기적인 관점으로 접근할 게 아니라 좀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LG 마그나 합작회사에 대한 어떤 기대감, 그리고 이제 전장회사로 이제 탈바꿈을 한다라는 부분, 그동안 이제 실적을 좀 많이 까먹었었던 스마트폰 사업 부문에서 완전 철수가 이제 결정됐다는 부분, 이런 것들이 이제 주가에 좀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었죠. 지금 가전 쪽만 놓고 보더라도 실적이 이렇게 잘 나오고 있기 때문에 현재 주가 수준이 상당히 좀 저평가되어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었고요. 중기 관점으로 제가 목표가 22만 원 말씀드렸거든요. 요 종목은 그냥 느긋하게 이제 추세가 전환되고 있는 상황, 뭐 우상향 패턴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뭐 지금 17만 원 자리에서도 저는 별로 부담 없이 접근이 가능하다라고 보여지고요. 중기 관점으로 22만 원 목표가 계속해서 유지를 하면서 좀 장기적인 안목으로 공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적은 말할 것도 없고요. 애플카 이슈도 꾸준하게 주목을 받고 있는 종목입니다. LG전자 중장기적으로 목표가를 22만 원까지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이어서 마지막으로 리뷰해볼 종목은 ST팜을 가지고 왔는데요. 이 종목의 상승의 끝은 어딜까요? 오늘도 계속해서 강한 네.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 뭐 앞으로의 흐름 어떻게 전망하실까요? 자, 일단은 말씀드리기 전에 혹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빨리 차익 실현을 좀 하시라는 말씀을 먼저 좀 드리고요. 네. 어제도 제가 우리 이제 영민한 프로 라운딩을 돌 때 ST팜 리뷰를 해드리면서 11만 원짜리를 뚫어내는지가 좀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었죠. 11만 원을 오늘 뚫고 난 이후에 대량 수급이 붙으면서 장중에 지금 25%가 넘게 이제 급등을 하고 있거든요. 오늘 ST팜뿐만 아니라 녹십자라든지 이수앱지스라든지 이렇게 백신 CMO와 관련된 기업들이 대부분 같이 좀 들썩거리고 있는데, 사실 러시아 이제 스푸트니크 V 이 백신을 우리 국내 기업 중에 누군가가 이제 수주를 하려고 하는데 그게 ST팜일 수도 있다, 뭐 녹십자일 수도 있다, 이수앱지스일 수도 있다, 이런 소문들이 막 돌기 시작하면서 관련된 종목들이 지금 급등을 하고 있거든요. 녹십자가 저는 좀 유력해 보이는데 뭐 어떤 기업일지는 공시가 나와봐야 알 수 있는 거니까요. 제가 어저께 ST팜을 리뷰를 해드리면서 또 녹십자처럼 이렇게 바닥에서 전혀 움직이지 않은 CMO 기업도 있다라는 거 말씀을 좀 드렸었잖아요. 오늘도 녹십자가 이 바닥권에서 오전에 조금 이제 흔들흔들 하더니
10시가 넘어가면서부터 이제 수급이 조금씩 붙어주기 시작하다가 11시가 딱 넘어가서 거의 10% 가까이 이제 급반등이 좀 들어왔거든요. 어제도 제가 이제 녹십자에 대해서 이제 리뷰를 해드릴 때 사실상 SK 바이오사이언스라든지 다른 이제 동종의 CMO 기업들과 비교를 해봤을 때 시가총액 4조 원 정도면 너무 저평가되어 있다. 실제로 뭐 노바백스뿐만 아니라 향후에 모더나, 화이자, 뭐 스푸트니크 V 이런 기업들의 이제 mRNA 백신을 도입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죠. 거기에 따른 이제 CMO 수주 가능성이 이제 기대되는 종목으로 이제 녹십자라는 종목을 말씀드렸었기 때문에 오늘 뭐 주가가 지금 조금 올라서고 있잖아요. 전고점이 이제 50만 원. 어저께 이제 사연을 주신 분들도 50만 원대에서 한번 물리신 분들도 많았었는데 만약에 뭐 좋은 재료가 하나 나온다면 충분히 추가 상승 여력이 좀 있기 때문에 ST팜은 이제 과열권에서 차익 실현 물량들이 좀 쏟아지기 시작했으니까 갖고 계신 분들은 수익 실현을 하시고 신규 접근은 반드시 좀 자제하셔야 된다는 거. 녹십자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 자리에서도 충분히 한번 베팅을 해볼 만한 구간이다. 이렇게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네, 제약과 또 CMO 쪽 미리 선점을 하면서 ST팜 현재 45% 넘는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유 중이신 분들은 수익을 챙기자라는 의견 주셨고요. 녹십자 같은 경우는 현재 자리에서도 매수가 가능한 구간이다라고 평가를 내려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매니저님의 종목 리뷰는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고요. 오늘도 시청자님들께서 문자 사연 많이 보내주셨습니다. 어떤 종목들 들어와 있는지 하나씩 열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엑세스 바이오를 보내주셨는데요. 매수가가 23,000원에 비중 10% 들고 계신다고 합니다. 소폭 손실 구간이신 것 같은데 진단키트 쪽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최근에 종목 진단하는 요청을 하시는 종목들 중에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정말 많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만큼 또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또 살아나고 있다라는 이제 반증이기도 하거든요. 엑세스바이오 이제 매수 가격을 보니까 아마 작년에 매수를 하셔가지고 한동안 물려 계시다가 이제 막 반등이 이제 조금 시작되고 있는 구간에 놓여 있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조금 손실 구간이고 어제까지는 상당히 좀 강한 흐름을 보였었다가 오늘은 이제 조금 말 그대로 좀 쉬어가는 구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거든요. 주가가 이제 5일선을 타고 올라가면서 가격 회복이 상당히 좀 빠르게 진행되고 있고요. 보시는 것처럼 중간중간에 이렇게 이제 음봉이 한 번씩 나오더라도 다음날 바로 이제 좀 들어올려 버리는 탄력이 상당히 좀 좋은 종목이거든요. 엑세스바이오는 뭐 자가 진단 코로나19 진단 키트 작년부터 이제 진단 키트와 관련된 이제 수요가 급증을 하면서 실제로 이제 실적도 좀 턴어라운드가 많이 좀 됐었고요. 다만 하반기 이후부터 진단 키트 관련된 종목들이 이제 주가가 급락세가 좀 나왔었고 특히 시젠이 올해 1분기 들어서 뭐 주가가 어마어마하게 좀 많이 빠져버리니까 관련된 종목들이 이제 동반해서 다 급락을 했다가 이제 겨우 이제 기술적인 반등이 좀 나오면서 추세를 좀 회복하고 있는 구간이다. 그리고 1분기 실적 시즌이 지금 진행되고 있잖아요. 아마도 진단 키트 관련된 종목들은 1분기에도 실적이 꽤 괜찮았을 걸로 지금 예상이 좀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실적 시즌이 끝나기 전까지는 기대감이 좀 살아있다는 관점에서 추가적인 상승을 좀 기대해봐도 될 것 같고요. 1차적인 목표 가격은 일단 24,000원 정도 잡아드리도록 할 테니까 요 가격까지 올라온다면 뭐 오늘 사연을 주신 분께서는 뭐 조금 수익 내고 이제 팔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길 것 같아요. 뭐 약수익권에서 매도를 하실 수 있도록 24,000원 정도까지 단기 목표 가격을 잡아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추가적인 상승 여력 충분하다라고 평가를 내려주셨고요. 단기적인 목표가 24,000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종목은 LG 디스플레이를 보내주셨습니다. 매수가가 25,250원에 비중 20% 들고 계신다고 하는데요. 살펴보니까 오늘 흐름 좋습니다. 거의 네. 매수가 부근까지 올라왔는데요. 네. 더 들고 갈까요? 오늘 전기전자 업종은 LG 그룹주들이 다 좋은 네. 것 같아요. LG전자, 뭐 LG 이노텍, LG 디스플레이 이런 종목들이 이제 좋은데 지금 딱 매수 가격이거든요. 홀딩 의견 좀 드려보도록 하고 LG 디스플레이는 1분기 실적이 뭐 좋을 거다라는 건 이미 소문이 다 났고요. 작년부터 이제 OLED TV 판매량이 이제 급증을 하기 시작하면서 대형 OLED 패널을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지금 생산할 수 있는 회사가 LG 디스플레이다. 앞으로 가전 쪽 특히나 OLED TV 시장이 계속해서 좀 호황을 맞을 거라는 전망이 우세하기 때문에 LG 디스플레이 역시도 실적 성장세가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요. 또 하나는 차량용 디스플레이 제가 오히려 OLED, 소형 OLED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아이오닉 5라든지 뭐 EV6라든지 테슬라라든지 이런 데 이제 들어가는 차량용 이제 OLED 디스플레이도 LG 디스플레이가 이제 전문적으로 좀 생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TV 패널을 만드는 회사가 아니라 차량용, 전장용 디스플레이 쪽에서도 LG 디스플레이가 수혜주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었죠. LG전자와 마찬가지로 LG 디스플레이도 단기 관점보다는 좀 중장기 관점으로 대응을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고요. 목표 가격은 3만 원 정도로 제시를 해드려 보겠습니다. 네, LG 디스플레이
디스플레이 역시 전장 쪽으로 기대감이 높습니다. 중장기적으로 3만 원까지 들고 가자라는 의견을 남겨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시청자 문자 상담은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민이 생기실 때마다 샵 2034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요. 우리 영민 DJ께서 이렇게 시원하게 고민 상담 도와드릴 테니까요. 많은 활용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그럼 이어서 우리 매니저님의 원샷 원킬 종목 알아봐야 될 텐데요. 첫 번째 종목 어떤 종목일까요? 오늘 시장은 온통 도대체 어디가 이제 백신 CMO 수주를 하느냐 네. 여기에 이제 관심이 쏠려 있지만 이럴 때 우리가 또 조용히 종목을 또 잘 준비해두면 될 것 같거든요. 1,850원 현재가로 신성 델타테크라는 종목을 편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성 델타테크는 제가 이제 자동차 업종에 대해서도 여러분들께 이제 자주 좀 주시시켜 드렸던 것처럼 완성 자동차를 만드는 회사들이 움직이고 부품주들이 살아나고 2차 전지 또 배터리 기업들이 살아나고 나면 그 이후에는 이제 전장과 관련된 종목들, 자율주행과 관련된 이제 이슈가 있는 종목들이 이제 움직인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뭐 순환매 사이클 속에서 수혜를 입을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LG전자와 함께 가는 대표적인 이제 EMS 기업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EMS가 어찌 보면은 이제 그 일렉트로닉 매니팩처링 서비스라고 해가지고요. LG전자가 TV라든지 냉장고 뭐 이런 가전제품들을 많이 만들잖아요. 근데 모든 케이스라든지 뭐 플라스틱 소재들을 LG전자 자체적으로 생산하는 게 아니거든요. 바로 플라스틱 소재 사출과 관련되어 있는 제품군들을 LG전자 쪽으로 거의 뭐 독점적으로 납품하고 있는 회사가 신성 델타테크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삼성전자 쪽으로 이제 이 EMS 서비스를 주로 하는 회사가 또 있는 반면에 LG전자 쪽으로 이제 하고 있는 회사가 신성 델타테크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가전 쪽뿐만 아니라 추후에는 LG 마그나 이파워트레인이라고 하는 이 전장 회사가 이제 탄생을 했잖아요. 그 전장 회사 쪽으로도 전장용 이제 플라스틱 사출도 서비스를 이제 제공할 가능성이 이제 상당히 좀 높아졌기 때문에 향후에는 이 신성 델타테크가 전장 수혜주, 전기차 수혜주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아 보이고요. 실제로 이제 LG전자 가전 사업부가 실적이 워낙 좋으니까 1분기 실적 발표 전이지만 신성 델타테크 역시도 1분기 때 어닝 서프라이즈가 이제 기록 예상이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어쨌든 1분기 때 중소형주들이 좀 관심을 좀 많이 가지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데, 무조건 중소형주라고 해서 다 좋은 게 아니라 실적이 확실하게 좀 좋을 수 있을 만한 종목들을 미리미리 여러분들이 선별해서 좀 투자해야 된다는 게 중요한 관점이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신성 델타테크가 뭐 기술적인 측면도 8,000원대에서 이제 9,000원까지 겨우 이제 10% 올라오고 나서 또 한 2주 가까이 이제 기간 조정을 좀 받았었고요. 오늘 한 8% 정도 다시 이제 튀어 올라가면서 11,000원짜리까지 이제 반등이 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자리를 봤을 때도 이제 상당히 좀 매력적인 이제 가격권에 놓여 있고요. 또 하나 이제 성장 동력이 바로 이제 2차 전지 쪽인데요. 역시나 이제 2차 전지 사출물이라든지 방열판에 들어가는 이제 리프팅 프레임 같은 걸 이제 제조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뭐 2차 전지의 핵심적인 소재라고 할 수는 없지만 요 회사의 원래 이제 기술 원천, 그리고 이제 기본적인 어떤 기술 강점을 이제 활용을 해가지고 2차 전지 배터리에 들어가는 방열 리프팅 프레임 이런 것들도 이제 생산을 하기 시작하면서 매출액이 정말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더라고요. 2019년만 하더라도 한 570억밖에 안 되던 2차 전지 쪽 매출이 작년에는 거의 1,000억에 육박할 정도로 거의 40% 이상 이제 성장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거든요. 올해도 그 고성장세가 계속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라는 관점으로 관심 있게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가격 전략 정리를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뭐 바닥에서 안정적인 이제 계단형 패턴을 만들면서 주가가 이제 우상향을 하고 있는 초입이기 때문에 1,850원 현재가로 편입을 한번 해보시고요. 1차 목표 가격은 직전 고점이었던 12,500원 정도 설정해드리고요. 손절 가격은 9,700원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LG전자가 잘 가면 실적도 따라가는 기업인 것 같은데요. 네. 신성 델타테크 목표가를 12,500원, 손절가를 9,700원으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원샷 원킬 종목은 어떤 종목일까요? 경기 민감주들이 요즘에 이제 조금 쉬었잖아요. 네. 근데 쉬고 있는 와중에 유독 지금 강하게 올라가는 쪽이 이제 철강 업종이거든요. 철강 종목 중에 조금 소형주 하나를 소개를 한번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2,500원의 휴스틸이라는 종목을 현재가로 바로 편입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제가 이제 포스코가 실적 발표를 하고 난 이후에도 포스코가 이 정도로 실적이 좋으면 동국제강이라든지 대한제강과 같은 이런 중소형주들 역시도 같이 실적이 좋아진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방금 전에 제가 이제 LG전자 리뷰를 해드리고 나서 신성 델타테크, LG전자 가전사업부의 실적이 워낙 좋았으니까 당연히
당연히 이제 신성 델타테크도 실적이 좋아질 거다라는 전망을 해드리는 것과 마찬가지로 포스코가 1분기 실적 발표를 했는데 어닝 서프라이즈였잖아요. 무려 이제 10여 년 만에 이제 분기 기준으로 1조 원 이상의 이제 영업이익을 기록을 했기 때문에 말 그대로 이제 어닝 서프라이즈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 당연히 같은 업종에 속해 있는 종목들도 동반해서 같이 실적이 이제 좋아졌을 거다라는 이제 추측을 우리가 할 수 있는데 휴스틸 역시도 마찬가지로 1분기 때 어닝 서프라이즈가 좀 기대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게요. 강관을 이제 전문적으로 제조하는 회사인데요. 강관이라는 건 그 가운데 이제 구멍이 뚫려 있는 이제 철근을 얘기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요 강관이 과연 어디에 많이 쓰이느냐? 건설업에 이제 가장 많이 쓰이겠죠. 그리고 이제 조선업, 그리고 자동차업, 그다음에 에너지 업종 안 쓰이는 데가 없잖아요. 사실 과거에는 우리가 이 철강 자체가 산업의 이제 쌀이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요즘에는 이제 반도체 쪽이 이제 그런 이제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결국에는 거의 전방 시장이 이제 좋아지기 시작하면서 강간에 대한 이제 수요가 늘어난다는 부분이 가장 핵심적인 포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격 전략 정리해드리겠습니다. 12,500원 현재가로 편입을 했고요. 목표 가격은 14,000원, 손절 가격은 11,000원으로 정리해드릴게요. 네, 두 번째 종목 휴스틸까지 알아봤습니다. 혹시 오늘도 무료 방송 준비돼 있을까요? 네, 오후 4시에 무료 공개 방송 진행해드릴 거거든요. 뭐 장 끝나기 전에 어디가 이제 주인공이 될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번 주 화요일 날도 여러분들께 CMO 기업에 대해서 또 주목을 해야 된다는 거 강조를 좀 해드렸었죠. 실제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진단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오후 4시 공개 방송 많이들 참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